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권노갑 상임고문이 더민주를 탈당했습니다. 권 전 고문은 60년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권 전 고문의 탈당은 그래서 여러모로 상징성이 큽니다.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더민주를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더민주와 호남의 결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동교동계의 탈당이 더민주와 호남의 결별을 진짜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결별이라고 할 때는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이 우리 정치판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노 주류의 입장, 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얘기부터 얘기했어요. 어제 한 6시 정도부터 이 얘기가 속보로 들어왔는데, 터키 이스탄불 아주 유명 관광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같은 데라는 데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테러로 추정된,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테러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 단체 한국인 관광객 최소 2팀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막 땀이 나요. 네,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들, 이 터키를 찾으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죠. 예. 이 술탄 아흐메트 광장. 이제 이스탄불의 그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 2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됐습니다. 이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최소 10명이 죽고 15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요.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 이제 독일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예. 독일인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단체 관광객 2팀 이상이 자살폭탄 테러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네, 그중 한 명은 이제 폭발 진동 등으로 이 손가락을 조금 다쳤다고 그러는데, 예. 병원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자살폭탄 테러범 28살의 그 시리아인이고요. 터키 당국은 그 IS 조직원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그러죠. 네, 이 터키에서는 그 지난해 하반기에만 이 수도 앙카라와 그 남부 수르츠 등에서 IS 조직원들의 그 자폭 테러로 그 140여 명이 숨졌고요.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터키를 이제 찾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여행 경보를 좀 올리는 방안을 적극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아무래도 이 회교권에 여행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맞습니다. 독일인이 10명 중에 8명이 죽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 당연히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독일의 베를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도 많이 터키를 가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하죠. 조금 있다가. 네, 담화 이후에는 오랜만에 그 기자회견도 갔는데요. 예. 취임 후 5번째 이제 그 담화가 되고요. 예. 3번째 기자회견이 됩니다. 이 박 대통령은 그 국제사회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힘을 모으자, 이처럼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이제 호소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죠.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북한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변화 여부, 즉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고수하겠다고 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변화를 주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그 지난해 그 8.25 합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국정연설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미 의회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국정연설이 되겠는데요.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우리로서는 주목이 되죠. 예.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관측이 이제 그 지배적인데요. 예.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 강력한 비난과 함께 기존의 그 전략적 인내,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도 없다. 예.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연설문 작성 작업을 총괄했던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대변인, 네,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 CNN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약속을 지킬 때까지 쥐어짜겠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그 오바마 이 저기에서 주목되는 거는 이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서 중국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예. 보낼 것인가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죠. 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인데 조금 전 7시 14분이죠. 미국 하원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강화법 통과시켰죠. 네, 바로 몇 분 전입니다. 예.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그 주도한 법안인데요. 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공화당 출신이죠. 네, 이 법은 상당히 제재 대상이 넓습니다. 예. 핵이나 미사일 등 그 대량 살상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사람이나 기관에게도 아하. 금융거래를 좀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미국 내 자산 몰수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돈줄을 재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가장 강력한 제재 수준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예. 제3국 제재 조항도 있습니다. 아. 이 북한과 거리가 있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까지 이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이란 핵 제재 사태 때와는 달리 이 의무 조항은 아니고 행정부의 좀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고 하네요. 예. 자,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식 빼놓을 수 없죠. 더민주에서 동교동계 대거 탈당했는데 말이에요. 네. 좌장이 이제 권노감 고문이 그 대표로 기자회견을 가졌죠. 더민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책임은 이 당 지도부의 그 꽉 막힌 리더십, 배타성에 이제 물었습니다. 이 권 고문 그 제대로 된 그 야당 복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의 그 탈당 움직임과 함께 더민주의 그 호남 축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른바 그 동교동계의 그 마지막 정치적 행보가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표 일단 몸을 낮췄는데요. 예. 네, 무척 아프다. 예. 호남 민심이 반영된 만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 문제 잠시 후에 최재성 총무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북과 충남 지역 축산농가 종사자와 차량 이동이 제한된다고 그러죠? 구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북과 충남 전역에 그 일시 이동 중지, 예. 이른바 그 스탠드 스틸 이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네, 오늘 그 0시부터 12시까지, 네, 오늘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전역에 예. 이제 그 축산농가와 그 도축장, 예. 사료농장 종사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작업장 출입 이제 그 전면 예. 금지되고요. 예. 이 소속 차량의 이동도 이제 금지가 됩니다. 아하. 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 구제역 발생 농가의 그 돼지 670마리를 모두 살처분을 했는데요. 예, 예. 이전에는 이제 구제역에 걸린 돼지 우리의 돼지만 예. 이제 살처분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농가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예. 돼 있다고 그러죠. 예. 설을 앞둔 이제 그 축산 농가에는 네, 이제 그 출하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다는 소식 오늘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민주로서는 큰 난관에 부닥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총무본부장으로부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권노갑 상임고문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변인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당의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요. 권노갑 고문님 탈당 이전에 또 동교동계에 해당하는 의원들도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옛 동교동계는 동교동 정치는 당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30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교동계에 막내, 그죠? 이제 큰 흐름은 예. 그렇게 떠났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권노갑 상임고문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의 폐쇄적 운영 방식과 배타성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를 바라보는 그 관점, 해석법 또 처방에서 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문화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어느 당권이든 예. 어느 정권이든 늘 이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폐쇄성 또 이런 겁니다. 또 특정 세력의 패권주의 이런 거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늘 있어 왔던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점이 있다면 이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또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하고 바꿔내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지금 총선 공천이 있고 인적 혁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이 이 반대적 관점에 있는 정치 세력을 잘라내고 예. 친노를 더 공천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을 무수히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패권주의적 공천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문재인 대표 체제는 인적 혁신을 위해서 지금 이 아픔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이 과정을 확인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상이한 해석법과 관점으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최재성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 폐쇄성, 패권주의 이런 단어는 사실 어떤 정권, 어떤 당내 지도부도 다 조금씩은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과거에도 예. 꼭 지금에 있어서의 더민주의 주류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당에서도 언제든지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얘기는 있어왔다, 그죠? 그건 이렇게 잘 아는 사실일 테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교동계의 상당수가 탈당을 한 상황인데요. 이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을 호남과의 결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요. 특히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 견해가 합쳐지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이제 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끼리, 정치 세력끼리 헤어졌다고 또 유권자나 국민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에서 호남 민심을 누가 더 전향적으로 호남 민심에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당을 나간 분이나 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나 서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폐쇄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늘 반대 세력에 의해서는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그것은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해소해야 될 문제고 예. 또 문재인 대표 쪽에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을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있어서의 어떤 탈당이라는 것이 호남 민심과의 결별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든 그 민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 이것은 뭐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분열을 겪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고 아직 그 본심이 전달이 좀 안 된 것인 거고요. 또 호남 민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통해서 또 스스로의 황골탈퇴를 통해서 호남 민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호남 민심을 자신의 예.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호남 민심에 부응을 하되 우리 그 방식을 일종의 새로운 호남 세력, 다시 말해서 세대 교체된 호남 세력과 손을 잡는 방식으로 호남 민심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남은 바꾸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은. 예. 그래서 변화라고 했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 이유는 그래야 이기고 예. 그래야 내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뭐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소위 바꾸라고 지적을 당했던 분들이 호남 또 의원들이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호남 민심은 바꾸라고 했고 교체 대상이 떠났으니까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숙제이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호남 민심이 저는 만들어줬다. 그래서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혁신이나 또 세대 혁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떠날 사람이 떠났으니까 오히려 짐을 덜은 셈이 되겠네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등떠민 적이 없고요. 예. 그래도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당대표에 의한 인위적인 탈락이 아니고 합의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인재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공천혁명을 합의했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시스템 자체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위 이제 패권주의나 폐쇄적 운영을 지적을 하면서 떠난 것이지요. 예. 그런데 특히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교체율이 하여튼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예. 바꾸라고 지적한 증거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탈당을 하신 분들의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인재들을 예. 잘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호남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권노갑 전 상임고문 이제 전이죠. 본인은 야권 통합에 기여하겠다 그러면서 제3지대설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천정배 신당, 국민회의죠. 그리고 박주선, 박준영 이런 분들의 힘을 다 모으겠다. 이런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당 새누리당이라는 큰 어떤 존재 앞에 늘 어려운 경쟁을 해야 되는 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그 진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혁신은 혁신대로 분명히 해야 야당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또 수긍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야당의 지금 이런 분열적 상황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는 제3지대에서 그것을 만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야당 내에서 충분히 혁신하고 기대에 부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렇게 분열적 상황이 일어났어도 연대든 통합이든 그런 큰 틀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1대1 구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게요. 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없는 연대가 최고의 연대다. 더불어민주당이 빠져야 보수층 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대1 구도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 상황에서 배제를 전제로 무슨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뜻과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세력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예. 정치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은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는 몸집 큰 공룡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주장과 일치하는 사람이나 세력하고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 정치인으로서 조금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안철수 의원 어제 봉하마을 간 거 보셨죠? 그 언론 통해서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모양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안 대표께서는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많은 사람들은 뭔가 비판을 아주 세게 해오신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체와 또 비판 대상을 잘 적시를 안 하시는 그런 화법이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누구를 그렇게 적시해서 비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특히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주체나 대상을 적시하지 않는 화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 비판을 했다. 저는 비판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생각이 다르다라고 또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예. 비판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상을 적시하지 않는 그러나 오히려 행위나 예. 또 결과는 굉장히 또 무섭게 나타났거든요. 그 전에 예. 이제 이해찬 총리가 이제 당대표죠. 예. 대선 당시에 그만두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또 더 이렇게 좀 가혹하게 비판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말이에요. 그 구순을 받은 김종필 전 총리한테 축하 서한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구순 생신을 감축드린다. 훗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이런 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사실 JP 김종필 전 총재가 또 충청권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면식이 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분명하게 적시되지 않은 정치적 언어나 행위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제가 좀 서툴릅니다. 예. 근데 진짜 분명하게 적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안철수 의원의 화법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총무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커 복장으로 라이온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배우고 싶은 게 달라도, 하고 싶은 게 달라도, 원하는 게 달라도 나에게 꼭 맞는 PC 하이마트에 다 있다. 대한민국 PC의 시작과 끝.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폭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계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LTE. 예, 지금 7시 39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출근길 정체 슬슬 시작되겠죠?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 속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떠나 일터를 향하는 분들은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이 부근에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차선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월 부근의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지금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서원 분기점부터 송내, 조남 분기점부터 수암터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송내, 퇴계원에서 남양주, 다시 강일부터 상일까지도 7km 구간은 속도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동부가선도로 도심적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차량들 느리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전라북도 김제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거 올겨울 들어서 처음, 아니죠. 21세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만 지난 2014년 겨울이었었죠. 구제역이 5개월 동안 창궐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정부의 얘기 좀 들어보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순민 방역총괄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0시부터 이동 중지 명령 내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발생한 건 어제 오전이죠? 예. 발생한 게 밝혀진 거요? 예. 근데 그 전에 그럼 이동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이동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번에 스탠드스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시 이동 중지를 시키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지금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루 이동 제한 일시 이동 중지를 하면서 앞으로 확산된 그런 위험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발생한 건 어제 오전에 밝혀진 건데 예. 이 오늘 0시부터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발생 확인되고 신고 들어오면서부터 그 발생 농장 중심으로 이동 제한 조치는 지금 취해져 있고요. 예. 그 지금 그 전북도하고 이제 그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 이동 중지 조치를 지금 한 것입니다. 지금 24시간 동안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24시간이에요? 24시간은 지금 그 축산 농가나 축산 업계에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도 저희 지금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4시간이라면 그 짧은 시간은 또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지금 다 이동을 중지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독이나 그런 방역 효과도 저희들이 그 기대를 하고 또 산업적인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해서 24시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혈청형 O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떤 겁니까? 구제역 바이러스의 그 혈청형 7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O형, A형, C형, 아시아1, 그다음에 그 SAT 1, 2, 3에서 총 7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O형이 이번 그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발생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우리 산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그 전문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과 동시에 신고 접수와 동시에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 역학조사팀 지금을 파견해서 전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조사 중이라 어떤 발생 원인이 뭐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요, 혹시 그 왜 무점균처럼 약 바르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또 좀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지금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으로 그 발생 같은 경우는 방어를 지금 하는 거고 일단 그 농장이나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이제 소독 등을 통해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면은 지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발생 농가에서 확진 판정받은 돼지들 있죠? 이 돼지들은 살처분되는 거죠?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워낙 그 강하고 빠르게 지금 전파되는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생했던 농장의 돼지는 지금 모두 살처분이 됐습니다. 살처분, 참 그것도 제가 이 필름을 한번 봤는데 돼지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좀 뭐 안타깝지만은 그 다른 농가로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지금 그 몇 마리나 살처분된 거예요? 지금 그 농장이 670마리입니다. 670마리요. 야, 그런데 지금 이 보통 이 조류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AI 있지 않습니까?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내 모든 조류는 살처분한다 이러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구제역하고 AI의 어떤 그 방역 차이는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을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구제역 AI 바이러스도 그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고 구제역도 이제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백신 접종을 않기 때문에 주변 농가들의 바이러스가 가면 바로 발생할 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500m 이내에 있는 조류는 그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는 거고 구제역은 지금 저희들이 쭉 백신 접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게 백신 접종이 좀 소홀했거나 미흡했거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일부가 발생이 된 거고 다른 주변 농장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돼서 예. 방어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백신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고 주변 농장은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제 그 추가 발생하는지 확인 그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처분한 그 농장 그러니까 발생한 그 농장의 돼지들은 이 백신은 잘 안 맞았던 모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발생했기 때문에 예. 발생한 농장은 발생 그 670마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일부에서 발생이 있었고 예. 뭐 다른 그 개체들은 발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농장은 살처분을 한 거고 그 주변 농장은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고 또 백신 접종이 그간에 쭉 전국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좀 그 발생이 좀 없는 상태라 그 주변 농장은 살처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한 5개월 정도 구제역이 안 잡혀가지고 애를 먹는 일은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좀 적겠네요. 예? 저번에 2014년일 거예요 아마. 예. 2014년 12월 3일 네.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발생한 후에 저 농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백신을 더 이전보다 더 좀 잘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면역적인 부분이 좀 강화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지금 위기인가요? 구제역 위기 단계가요, 그죠? 관심 그 위기 단계, 아니 주의 단계, 주의 단계죠. 이게 뭐 한 단계 더 올려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제 평상시 발생 않을 때가 이제 관심 단계고, 거기서 일단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의 단계로 뭐 위기 단계를 조정을 했고, 현재 저희들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만반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에요. 이 구제역 걸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사실 물론 다 살처분은 정부에서가 철저히 하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먹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워 먹기 때문에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예, 일단 그 돼지 구제역은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려진 우제류 가축이라고 하죠. 그 가축한테만 발생하고 사람한테는 전염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죠? 예,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의 뭐 질병, 그러니까 사람의 그 해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하나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질병에 감염된 것들은 이제 살처분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그런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소비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